그런데 지금 표현하는 게 나을 거예요. 나중에 이러면 5월 달에요. 피곤하면요. 위 내시경 해야 돼요. 알겠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차라리 지금 좀 졸리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3, 4월 안에 여러분들이 실력 정도 되면 2차도 공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다 끝내고 위 내시경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일반 다른 학원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했다가는 여러분요 5월달 되기 전에 학원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반 학원들이 강의 자석이 100석이 안 돼도 300명까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등록만 해놓고 공부를 딱 해보니까 이게 1차가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1차가 확신이 없으니까 모두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보면 자석이 300명이면 300석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학원이 성인 학원이냐 100석 이상 되는 학원이 없어요. 그래도 최대 300명까지 받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등록해놓고 공부하니까 스스로 포기하다가 그러다가 또 가끔 한 번씩 한 달 뒤에 또 나왔는데요. 이미 진도는 저기 나가 있으니까 또 못 따라가니까 안 나오고요. 알겠죠? 그러다가 또 돈은 냈으니까 아까우니까요. 한 번 또 와보죠. 왔더니 또 뭐 유약집 사네. 나도 모르게 유약집 샀단 말이죠. 사가지고 들었더니 안다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시면요. 5월달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이요. 사회적 타당성은 시험에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게 쓰죠. 목적은 먼저 뭐가 되죠? 먼저 확정이 되죠. 확정되고 그 다음에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사회적 타당성. 원래 이 적법성보다는 사회적 타당성이 먼저 좀 이해가 되면 적법성이 이해가 되는데요. 사회적 타당성을 뭐라냐? 여기요 103조죠. 103조를 뭐라냐? 사회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말이 좀 웃긴 게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회적 타당성에서 10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선량한 풍속 이렇게. 선량한 풍속. 그 다음에 기타. 사회 질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죠. 위반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절대적 뭐라고 한다? 무효. 우리가 적법성을 할 때 설명 한번 했었는데 적법성 할 때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요.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요? 선의의 제3자.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이것을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이 선량한 풍속이란 말하고 먼저 이제 국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국어 문법적인 해석하고 법 해석은 다르단 말이죠. 그걸 내가 지금부터 증명한단 말이죠. 여기 기타란 말이 되어 있죠. 여기 사회 질서란 말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기타란 말 다음에 사회 질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량한 풍속이란 말이 있으면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냐? 사회 질서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알겠죠? 호랑이, 기타, 육식동물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육식동물에는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어? 사자도 있잖아요. 사자. 표범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타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 사회질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질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 하나 쓰고 그냥 기타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다? 사회질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럼 뭐다? 사회질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103조 위반을 뭐라고 표현하냐?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표현을 해. 알겠죠? 그럼 반사회질서 행위란 말이 무슨 말이다? 103조 위반이다. 반사회질서 왜? 사회질서만 얘기했지. 그게 아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한마디로 뭐다? 사회질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103조 위반을 뭐라 한다? 반사회질서 행위,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부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 보란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질서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보면 여기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렸어. 1억.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죠. 1억을 빌렸는데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죠. 근데 갑이요 돈을 안 갚으니까 A가요 경매를 하려고 그래요. 경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경매를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요 갑이 을하고 짜고서요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려. 우리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죠. 재산 빼돌리는 거죠. 알겠죠? 이 두 사람이 어디 가고 짜고요. 그럼 이런 거 딱 봤을 때요
경매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면탈,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갑이 을하고 짜고 재산을 빼돌렸죠.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회 질서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잖아요. 이걸 보고 타당하다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타당하지 않죠? 그런데 대법원은 타당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법원은 타당하다 이 말이죠. 이걸 왜 그러는가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이러면 양도소득세요. 요즘 장관 후보 그러면 요즘은 이제는 위장 전입하고 그다음에 다운 계약서 쓴 것은 그거는 제의로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가 보다. 알겠죠? 참 대한민국이요. 참 희한하지만 아무튼 양도소득세를 뭐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를 쓰냐? 다운 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죠. 다운 계약서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금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것을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것을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이것을 답을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럼 지어짜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되느냐? 그것을 사회 질서를 공공의 이익, 공익의 개념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이건 개인의 이익이죠. 개인의 이익. 소득세 안 내려고 다운계약서 쓰는 거. 경매당하지 않으려고 이러고 짜가지고 넘기는 거. 이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갑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이것을 사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103조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103조의 관계가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이걸 또 알아봐야죠. 그걸 알아보려면 첩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의리한 사람하고 뭐라냐? 첩계약을 하죠. 첩계약. 아까 우리 계약을 뭐라고 그랬죠? 계약은 뭐다? 법률 요건이다. 다른 말로 뭐다?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다. 이게 또 여기서 또 다 써먹는단 말이죠. 계약을 했죠? 그럼 첩계약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첩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선량한 풍속의 위반이 되잖아요. 이건 윤리, 도덕의 문제잖아요. 윤리, 도덕. 선량한 풍속은? 이것은 첩을 두는 것은 윤리, 도덕에 위반되잖아요. 그럼 첩계약을 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첩계약을 하면은 103조의 위반이 되죠.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이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무효. 알겠죠? 그래서 첩계약이다, 103조 위반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103조 위반은 무효죠?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무효가 아니고 103조 위반이 무효가 됐다. 갑이 을한테 뭐냐? 첩계약을 첩이 되달라고 하면서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줄게 이렇게 증여를 해. 그러니까 을도 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고 자동차 하나를 또 선물을 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요, 을한테 집을 주고 을은 갑한테 자동차를 하나 사줬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첩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요, 하나의 세트야, 세트. 746조 이것을 뭐라냐? 불법 원인 급여라고 얘기를 해. 불법 원인 급여. 불법이 뭐죠? 여기서 불법이라고 해서 뭐를 얘기하냐? 103조 위반을 앞으로 민법 총칙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불법 조건은 그러면 뭐죠? 불법 조건?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민법 총칙에서는 불법을 뭐라고 한다고?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한다고. 그럼 불법 조건은 뭐예요?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조건으로 삼은 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하죠. 알겠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계약은 아까 뭐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다. 그때는 하더니 이게 잘 안 가나 봐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은 원인이다. 원인이죠? 그럼 이건 뭐죠? 급여. 급여는 뭐죠? 뭔가 준 거죠. 뭔가 줬다. 뭘 줬어? 갑은 을한테 뭘 줬어? 아파트를 줬고, 을은 갑한테 뭘 줬어? 자동차를 줬어. 그걸 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법한 원인에 의해서 급여를 했죠? 그러면 급여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세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103조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103조를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는 이런 생각을 해봐. 계약이 무효다. 두 사람이 계약해서 무효야. 그럼 반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계약이 무효인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데 둘이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인데 당연히 줬던 거 받아와야죠. 그런데 그 무효가 103조하고 관계가 돼서 무효이다. 그러면 반환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번 시간에 우리 뭘 배웠어? 강행법규 배웠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지. 효력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은 효력과 단속으로 이루어졌지만 아무 말 없이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무효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강행 규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103조와 관련이 있다. 그럼 103조와 관련이 있죠? 그럼 뭐다? 746조와 관련이 있다. 알겠죠? 그러면 746조다. 불법 원인 급여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효가.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번엔 이것이 강행 규정이 뭐와 관계했다? 103조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해봐. 관련이 없다. 그러면 무효는 무효인데 746조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으니까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103조와 관련이 없는 거 바로 뭐다? 여러분 이거죠. 지금 봐봐.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갑하고 을하고 짜고 했다. 통정허위 표시이다. 통정허위 표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왜?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무효인 경우라도 우리가 첫 계약처럼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이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지만 똑같은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무효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이유는 이것의 기준을 잡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냐? 지금 여기에서는요, 첫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갑한테 줬죠? 갑한테 준 거, 을은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그러면 이 차는 누구 것이다? 이건 갑의 것이 돼버리죠. 반환 청구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 집이죠? 이 갑은요, 을에게 준 이 집만 보단 말이죠. 집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 못한다. 반환 청구 못하니까 이 갑은요,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왜 소유자가 아니냐? 반환 청구 못하니까.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그래서 첩이 소유자가 된다. 첩이 소유자가 돼버려. 웃기죠? 첩계약이 무효인데 첩이 소유자가 돼. 이걸 뭐라냐? 반사적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반사적 이익. 만약에 여러분요, 지금 여기 거리가요, 장사가 잘 된다 해봐. 그럼 밤에요,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불을 켜겠어요? 그러면요, 주회가 하나요, 하나잖아요? 하나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밤늦게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장사가 잘 돼서 모든 사람들이 불야성을 이뤄서 불을 밝히다 보니까 주변이 환해가지고 밤이 아무리 늦어도 혼자 걸어가도 큰 문제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죠. 근데 장사가 안 됐다? 그러면 다 캄캄하겠죠. 밤에 걸어다니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걸어다니 안 걸어다녀? 방콕을 하죠. 알겠죠? 그래서 방콕 가가지고 휴가를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을 우리 뭐라냐? 우리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다 보니까 갑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소유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을을 뭐란다? 첩이다. 첩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첩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았죠. 이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알겠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을한테요, 746조에서 반환 청구를 못하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면서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03조가 위반되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준 것에 반환을 청구를 못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첩이 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빼앗아 와야죠. 일단 뽑아야 되겠죠? 무조건 왜? 뽑으면 준다 안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첩돈 사람 한번 봐봐. 가족이 항상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재산에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래요? 일단 가져와야지 내 거거든요. 무상하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얘가 아플 때까지 기다리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변을 봤다? 그러면 치워줘 안 치워줘?
2박 3일 안 치워져. 그럼 거기서 뭐라 한다? 상가 하나 오고. 알겠죠? 하루 더 있으면 뭐가? 땅 하나 오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 이것을 첩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첩계약은 모든 게 무효예요. 모든 게. 첩계약 뭐만 빼고 첩계약을 그만두는 거 해소라고 그래. 첩계약을 그만두고 여기요 생활비하고 생활비 주는 것, 생활비를 주는 것 괜찮아. 그런데요 첩을 하자가면서 생활비 주는 거 안 돼.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첩을 그만두면서 여기서 자 문제. 지금요 갑이 그한테요 너 내 첩이 들어가면서 아파트를 줬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 오케이. 그런데 갑이 그한테요 첩을 그만두면서 아파트를 사줬어. 그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왜요? 이거 유효니까 유효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첩을 그만두면서 생활비를 주는 거 유효라니까. 유효인데 주고 나서 다시 빼앗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 다음에요 그만두고 생활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양육비 이것도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효다. 이것 빼고 나머지 다 무효야. 예를 들어서요 내 처가 죽으면 너를 내 호적에 올려줄게. 그것도 무효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처가 죽으면 호적 올려준다. 그게 괜찮은 말이잖아요. 안 죽으면 어떡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요 내 처가 죽으면 너 호적 올려줄게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뭘 갖고 있죠? 여자가요 어디서 옷을 샀는지 트레이닝복을 사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지금 운동하고 있죠?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오늘부터 헬스를 끊어가지고 지금부터 스쿼시도 하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죽을 마음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언제까지 살 거 아니? 한 90살 그러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 따야지. 왜? 못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첩이란 말이 나온다. 첩을 두는데 와이프가 승낙을 해서 그래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알죠? 그것도 불법행위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갑이한테 아파트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첩관계가 종료. 첩관계가 종료. 너 첩 그만두면 아파트는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를 줬단 말이죠. 그것도 필요 없어. 전부가 다 뭐야? 돌려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돼. 왜? 생각을 해봐. 너 첩 그만두면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약속을 했어. 그러면 우리요 첩을 그만두고 싶으면 아파트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꼴 보기 싫은데 아파트는 무척 이랑 욕심이 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첩을 그만두면은 아파트를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욕심이 나. 그럼 돌려주기 싫단 말이죠. 돌려주기 싫으면 뭐가 돼야 돼? 계속 뭐가 돼야 돼? 첩이 돼야지. 우린 첩을 둬야 돼? 첩을 그만둬야 돼? 그만둬야 되는데 이 말은 첩 관계가 종료가 되면 아파트를 반환해달라. 이 말은 너는 내 첩을 그만둘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잠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잠깐 정리하고 간단 말이죠. 자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78번을 봐봐. 78번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첩이라고 나와 있나요? 78번 되어 있죠? 찾았죠? 자 그러면 첩계약 혼인관계가 존속증인 사실하면서 남이 첩이 되어 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 승인 그렇게 되었나요?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처에 대해서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불법행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행위 사전 승낙이 있어도. 그 다음에 79번은요 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거기 줄 거 봐. 증여받은 첩은요 뭐다 그다 써? 첩동감하고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 가로 열고 닫고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 그걸 반사적 이익이다. 원래는 첩계약이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 못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갑이 그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 가로 묶어 전득한 자 이것은요 이 사람 봐봐 여기죠 여기 정은 뭐로 분문하고 써 거기다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80번은 첩관계의 종료를 여러분요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하죠. 첩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했다. 알겠죠?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래서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했다. 무슨 말이냐? 첩관계가 종료가 되면은 해제, 앞에다 써 해제라고. 해제 조건. 첩관계가 종료가 되면 그 내가 너한테 제공한 것을 다시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런 조건으로 제공을 했다 이 말이죠. 대가를 제공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또 봐요. 이제요, 이런 강제집행 면탈이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니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요, 미리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 번씩 본단 말이죠.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죄송한데요, 아따 갔다 해서 죄송한데, 8페이지를 봐, 8페이지. 여러분, 8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 나오냐? 맨 끝에 보면 사익이라고 나오나요? 사익이라고 나와? 108번. 108번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 봐, 이제. 이게 사익이란 말이죠. 투기의 목적, 죄송한데, 거기로 줄고 가야 되는데, 투기의 목적. 여러분, 투기란 말은 그럼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사익이죠, 투기는. 사익이죠. 개인의 이익이잖아요, 투기. 투기의 목적으로 주택개랑 사업 구역 내에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개랑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된 아파트의 방 한 칸을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방 한 칸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권, 이른바 세입자 입주권을 몇 개를 샀어? 몇 개? 15개. 15개를 샀다 이 말이죠.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투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109번을 봐봐. 세금을 회피한다.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암기하면 돼.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뭘 했다?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110번 봐봐. 110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면탈. 두 번째 맨 끝에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 낮은 금액, 그것을 뭐라고 한다? 다운계약서 이 말이죠. 다운계약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이런 말이고, 또는 소유권 이전 느끼를 일정 기간 이후, 거기로 줄고 가로 묶고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일정 기간 이후 위반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봐봐. 그럼 지금은요, 양도세 같은 것은 뭐죠? 몇 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가 없죠? 2년이죠, 2년. 그러니까 봐봐. 내가요, 1년 6개월 만에요, 이것을 1억에 사가지고 을한테요, 1억 2천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냐? 지금 오늘 팔면서 뭐라 하냐? 너 등기는 6개월 뒤에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서류상으로 보면은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져간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나는 양도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 말이죠. 안 낸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운계약서와 똑같죠. 알겠죠? 그런 것을 사익이다 이란 말이죠. 111번은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된 게 근저당권, 거기로 줄거 봐. 근저당권. 이런 경우 행위는 민법 제103조 선량 분석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말소 청구 가능이라고 써. 말소 청구 가능.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참 신기하죠. 여기 갑이 지금 을한테 증여하면서 등기를 해주죠. 등기해주면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요, 첩계약을 하면서 아파트에다가, 자기 아파트에다 뭐라냐? 야, 너 내 첩이 되면 한 3년만 살아주면 내가 아파트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쪽에서 뭐라냐?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 아파트에다 저당 잡아줄게. 너 앞으로. 그럼 내가 저당을 잡아주고 첩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년이 끝났죠. 끝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요, 그 저당권 등기해줬죠. 내가요, 해준 것을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니까. 알았죠? 갑이 을한테 우리가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완전한 권리,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반환 청구를 못해. 소유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고 저당권만 잡았죠? 아직 소유권이 갔어 안 갔어? 안 갔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한번 해야지. 경매. 그럼 봐봐. 둘이요, 첩계약을 해가지고 불법한 원인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국가가 거기에 간섭을 해가지고 경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준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아직 완전한 권리가 갔어 안 갔어? 아직 안 갔죠?
그런 경우는 국가가 더 이상 협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말 수 있다.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해주니까 내가 소유권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왜요? 그 등기는 잘못된 등기죠.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 등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봐봐. 갑이 을한테 준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부동산은 등기를 했을 때, 동산은 인도를 했을 때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인도해 주기로 약속만 하거나 아직 완전한 권리가 넘어가지 않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111번 조심해야 되겠죠? 자, 112번은요 이런 명의시탁이죠. 이런 명의시탁이란 뭐예요? 가운데 명의시탁? 가운데 줄 거놨죠? 명의시탁? 이런 명의시탁을 하는 건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 명의를 자기 친구 앞으로 등기 명의만 해놨다 이 말이죠.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사익이죠. 그래서 우리 명의상 약정은 약정 자체는 무효이지만 판례가 뭐라 했냐?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죠? 103조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 사익에 관한 것이다. 사익. 알겠죠? 이 중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 게 뭐냐? 바로 여러분요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냐면 111번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 이 말. 알겠죠?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알겠죠? 사익. 그래서 103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첫 계약에서 봐봐. 여기는 지금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이니까 당연히 사익이니까 당연히 뭐를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103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이 첫 계약에 의해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서 소유권 등기를 해줬다? 그럼 말소 청구 못하는데 저당권 등기만 해줬다? 이것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무효여도 뭘 할 수 있다고 할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걸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저당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봐요.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요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것은요 양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큰 것을 먼저 보는 거. 첫 번째 첫 봤죠. 첫 계약. 두 번째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봤죠. 사익.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일정 기간이란 말이 있다. 일정 기간. 그러면 그것은 유효인데요. 여기요 평생 동안이라든가 또는요 여기요 일생 동안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또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뭐가 되냐? 103조 위반이 돼. 이러면 이런 말 있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사회 윤리 도덕적 종교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죠? 전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민법을 보면 가족 친족법에 보면 뭐라 하느냐? 먼저 혼인이 나와. 혼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혼이 나와. 그러나 나는 혼인할 자유도 있지만 무슨 자유도 있어? 이혼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못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 그러면 이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그러면 그것은 유효.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중동에 가가지고 중동문이 한참 일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중동으로 근로자를 파견한단 말이죠. 그러면 파견할 때 들어가는 비행기 값하고 귀국할 때 비행기 값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 그런데 그때는 계약을 3년이나 또는 5년을 계약을 해야 돼. 그리고 3년을 가득 채워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면 모든 세금을 모든 비행기 값을 누가 부담해? 국가가 부담을 해. 아니 개인 회사가.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귀국하죠. 중간에 그러면 가는 거다고 오는 거다고 모든 비행기 값을 누가 부담하냐? 근로자가 부담한단 말이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간단 말이죠. 나갔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귀국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냐? 3년 계약인데 2년은 내가 거기서 근무했으니까 나는 가는 것만 내가 돈을 내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평생 동안 너가 거기서 근무하라 이 말이 아니고 3년 동안 근무한다. 일정 기간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정도 약속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그 약속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는 평생 동안 개발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서울 이제 강남 쪽에서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이런 데서 부동산 한다. 그럼 거기는 뭐냐면 반드시 뭐를 쓰냐? 1년간이면 1년간 우리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을 하다가
여기 대치동 내에서는 1년 안에는 개업하지 않겠다. 1년 안에는 대치동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꼭 써. 알았죠? 안 쓰는 거 없어. 거기는 무조건 써. 여의도 같은데 무조건 쓴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생 동안 다른 데 가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언제 동안? 1년 동안. 알겠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에요 페이지요. 페이지 6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6페이지 보면 103조에 위반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나요? 103조 위반되는 경우 나와 있어요. 자, 평생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10년간 갑의 조수로 미용 기술을 배운 을은 갑의 미정원에 침하면서 평생 동안 미용업을 하지 않겠다. 목공 기술을 배운 갑이요. 목공소에 취직하면서 평생 동안 목공소를 개발하지 않겠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행실은 행정고시 시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75번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103조 위반이다 이 말. 어떠한 일이 있어 그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은 뭐죠? 회사의 비용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고 기관 근로자는 기구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맨 끝에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봐봐요. 남편이 잘못해가지고요. 아내가요. 이혼하자고 그랬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하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 해주라. 그러니까 아내가 뭐냐냐? 그럼 용서를 반성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내 아파트 명의를 너 앞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용서해줄게. 그러면 이거 등기 명의해줘. 그래서 등기를 이전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이 거기다 조건을 달았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러니까 평생 동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사는 동안 이 말이죠. 사는 동안은 임의로 처분하지 마라. 왜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아파트 명의를 넘겨줬다고 해서 아내 앞으로 아파트 명의가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처분하면 기분 나쁘고 처분하려면 둘이 상의를 해서 처분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또는 만약에 내가 또 잘못해가지고 이혼하게 되죠.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이니까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가 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는 너 마음대로 처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너 이 물건을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그 동안만 처분하지 말아야 너 멋대로 상의해서 처분할 수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것은 평생 동안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그래서 거기다 써 일정 기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 뭐라고 하는지 81번이라고 돼 있어요. 자, 81번 아니에요? 됐죠? 거기 봐. 이제 네 번째로 뭐냐면 네 번째는요. 뭐라고 되냐면 여기 봐봐. 여기가 뭐라고 있죠? 뭐라고. 꽁시렁꽁시렁 있어. 근데 이 뒤에 가요. 대가, 반대급부, 그 다음에 여기 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것은 103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 가요. 대가다, 반대급부다, 돈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런데 봐봐. 이런 말이 돈이나 대가나 반대급부란 말이 있어도 무효가 아닌 것들이 있어. 알겠죠? 그게 바로 뭐냐? 위약벌 약정이에요. 이 위약벌 약정은 원칙적으로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위반이 아닌데 현저히 과도하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된다? 위반이 돼. 위약벌 약정은요. 증언이요. 증언의 대가. 봐봐. 대가란 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증언의 대가, 이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이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초과한다. 그럼 이건 안 돼. 무슨 말이냐? 내가 이러면 오늘요 강의를 하지 않고 만약에 법원에서 소송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증언하러 간다고 해봐. 그럼 강의 안 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와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온 동네에 있는 역 없는 역 다 가져가면서. 알겠죠?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 사고 내서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그러면 내가 욕먹고요 돈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나도 그 정도 거서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지 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강의할 돈, 그 다음에 점심값, 그 다음에 저녁까지 있으면 뭐 저녁값도, 그 다음에 차비. 알겠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냥 가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죠? 적어도 모범 택시를 타고 가야지 말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것을 타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냐? 60만 원이다. 그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600을 달라겠다. 600. 이 인간은 증언하러 간다, 위증하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초과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태우 비자금. 노태우가요, 비자금을 모았단 말이죠. 판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효다. 103조 위반으로. 근데 그 비자금을요,
은닉,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임치, 은닉하게 임치하는 거, 이것 자체는 괜찮다 이 말이죠. 비자금은 나쁜데 숨기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주지직, 주지 안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순천의 송광사 옆에요. 그 안정사라고 하는 원효제사가 창건한 건데요. 그 절의 주지직을 3억 원을 주고 사서 3억 원 대가 돈을 줬어. 그건 무효. 근데 그 주지직을 산 사람을 그 절의 주지로 임명을 해. 주지, 임명행위, 주지로 임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자체는 괜찮다 이 말이죠. 그 자체는. 그 주지직 안 돼. 비자금 안 돼. 그런데 숨기는 건 괜찮아.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괜찮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답으로.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요. 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 이러면 지금 몇 번이죠? 81번이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보험금 돈이죠, 돈. 맨 끝에 뭐다?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죠?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 동남이 기부금. 어디 가요? 여러분 국가단체 가요? 돈을 받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맨 끝에 무효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83번 너무너무 중요해요. 83번. 자, 여기요.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조건으로 어떠한 굿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굿부가 통상적으로 용인 동그라미 용인 위반 X 위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 여비라든가 일실 손해 등을 말한다. 초과 동그라미 초과 그게 바로 세 번째 줄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따라서 이것은 증언 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무튼 증인이 증언하러 갔을 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수준을 초과하는 것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3은 공무원의 직무죠. 직무에 관해 청탁. 여러분요, 공무원한테 청탁할 수 있다 없다? 청탁할 수 없어? 청탁을 하죠 당연히. 청탁이요. 이런 거 가서 보면 9시에 문 열죠. 그런데 8시 50분에 갔는데요. 공무원이 앉아있는데 아직 아니고요. 9시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회사에 바빠서 그러는데 그냥 주민등록번호 한 동 떼주면 안 돼요? 할 수 있어 없어? 이쪽을 청탁이지 뭐예요? 알겠죠? 청탁이라는 건 꼭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탁을 하면서 뭐를 준다? 오케이. 청탁을 하면서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 그걸 우리 뭐란다? 뇌물이라고 하죠. 그것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정보.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 산업 스파이죠.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 스파이 대가죠 대가. 그러니까 그것도 뭐다? 103조 위반이죠. 행정기관의 진정서 조치는 봐요.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이쪽 도니까 개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옆집에서 하나하나 집을 짓기 시작하죠. 개발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옆집에서 성격 나쁜 사람은요. 일단 먼지 날린다. 너무 시끄럽다. 땅이 너무나 진동이 심하다. 별의별 소리를 해가지고 다 진정서를 제출하죠. 이 일을 못하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건축소장이 오죠. 소장이 오면 어떻게 돼요? 소장이 한번 봐달라고 하죠. 그럼 뭐 그냥 어떻게 봐주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 치하해달라? 그러면 뭐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또 치하해 준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그것을 치하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했다. 거액의 급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7번 대리모 계약이죠. 여러분 대리모 계약을 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모 계약을 하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대리모한테 양도했어. 대리모 계약은 103조 위반이죠. 윤리도덕 위반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죠? 뭐를 했다? 부동산을 뭘 했다? 양도했죠. 양도. 그러면 더 이상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반환 청구 안 되니까 그 부동산은 누구 것이다? 대리모 것이다.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소유자는 누구다? 대리모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을 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 무효이죠. 그 다음에 도박채무의 이행으로서 토지를 뭐하기로 하는 것? 양도하는 계약.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도박자금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알겠죠? 89. 도박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면
도박 채무에 대해서 양도 담보 명목으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요, 양도 담보 줄거 봐. 자, 지금부터 양도 담보를 잠깐 설명을 해요. 여러분, 양도 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의리한 사람한테요, 자기 집이 얼마짜리냐?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이 을로부터 돈을 얼마를 빌리냐? 2억을 빌려요. 소비대차죠. 돈을 2억을 빌리면서요, 이 의리한 사람한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등기. 웃기죠? 돈 2억 빌리고 5억짜리를요, 을한테 등기를 해줘.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들한테 등기해줬죠? 그럼 등기하면 이 사람을 양도 담보 권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우리는 뭐란다?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해. 소유자가 아닌 것이.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여전히 소유자가 되죠. 여러분, 소유자가 되려면 매매를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증여를 받든지 해야지. 돈 빌려주고 등기했다고 소유자가 되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대차죠. 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양도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양도담보라면 이미 갑이 을한테 이미 뭘 했다? 등기를 해 줬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자기 집은 5억짜리인데 도박 채무로 2억을 빌려. 2억을 빌리고 나서 그 도박 채무 2억 원을 갚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등기를 해줬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한 번 등기해주면 끝이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도박 채무에도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완전하게 등기가 갔다 안 갔다? 안 갔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랬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갔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죠. 자, 20번은요 뭐죠? 90번은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 허위 진술 대가죠. 대가. 그래서 국부의 약정, 대가로 국부의 약정. 이것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 바로 밑에 나왔죠. 그것도 무효이다. 그 다음에 91번 보험계약자가 까만 것만 읽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103조 위반으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위약벌, 이건 그래 아니네. 92번은요 자기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어. 더 중요한 키워드는 상대방은 뭐라고? 과도한. 동그라미 과도한. 너무나 큰 과도한 반대급 손해를 끼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법령이 또는 기타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령의 효력은 인정될 수가 없다. 밀수 자금 주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94번 사찰이 그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하하는 것. 임야 그것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는 봐봐. 너무나 이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건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건 뭐냐면 그 익산이죠. 익산에서요 거기는 원불교가 되게 강하거든요. 원불교요. 이 원불교가요 그 원불교 재단이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에다가 원불교 있는 그 절에 있는 재산을 다 원불교 그 고등학교에 다 기증을 한 거예요. 뭐만 빼고요? 대웅전 거기만 빼고요. 그럼 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웅전만 있다고 해서 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신도들이 와가지고 어때요? 기도도 하고 또 좀 휴식도 취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웅전 하나 딸랑 놔두고 다 그냥 그 고등학교에 기증을 했어.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사찰의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재산. 최소한 성도들이, 신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놀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자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없이 대웅전 딸랑 하나만 놓고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절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더, 여러분요, 비유는 안 좋지만 이해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수혈을 한대. 수혈을 한다고 해서 내가요, 헌혈해 주기로 갔단 말이죠. 헌혈해 주기로 갔단 말이죠. 피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그쪽에서요, 수술하는데 급하니까 좀 누워있어 가더니 내 몸에 있는 피를 완전히 쭉 뽑아버렸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다 뽑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까지 준다고 한다면 이 절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까지 증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뭐냐면 95번이죠? 95번에서 보면 이제 위약벌인데 아까 뭐라 했죠, 여러분요? 원래 위약벌 약정은 괜찮단 말이에요. 이거 봐봐. 원래 위약벌은 괜찮은데 그 위약벌 약정이 두 번째 끝에 과도하게 무고하다. 과도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경우는 뭐다? 위약벌 약정은 무효이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는데 불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불법? 불법은 뭐라고? 여러분요 불법은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불법. 그럼 동기의 불법은 뭐예요?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기가 103조 위반된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칼을 샀어. 칼을. 배추를 잡기 위해서 칼을 샀어. 배추 잡기 위해서. 좋아 나빠? 동기가 뭐예요? 배추를 잡기 위해서. 잡는다. 좀 이상해. 배추 썰기 위해서. 배추 썰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고. 배추를 썰기 위해서 칼을 샀어. 좋아 나빠? 오케이. 와이프를 잡기 위해서 칼을 샀어. 좋아 나? 좋아 안 돼? 그걸 얘기하잖아. 그걸. 동기의 불법이란 것은 동기의 불법은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칼을 사는 이유가 103조의 위반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동기는 어떻게 해야 돼?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동기의 불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동기의 불법은 두 번째 끝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는 그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 가로목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동기가 불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그럼 103조 위반되지 않은 것 지금부터 보죠. 그럼 103조 위반되지 않은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08번이죠. 맨 끝에 그게 중요해. 108번 거기요. 근데 108번 그 위로 보면 97번 돼 있죠. 도박점의 변절.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요. 봐요. 이것은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요. 여기 봐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을한테요. 2억을 빌린 거예요. 2억을 빌려서 돈을요. 이걸 도박채권이에요. 도박채권이요. 여러분 도박채권 몇 조 위반이죠? 103조의 위반이죠. 그러니까 746조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요 갑한테 돈 못 받아요. 그런데 갑이요 매일같이 가가지고 득달 볶아. 알겠죠? 그래서 가가지고요 소금만 주고 들어누워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갑이라는 사람이 알았다. 내가 변제할게. 돈 갚을게. 변제 약정을 하고 뭐라 하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러면 내 집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을 주겠다. 대리권을 줄 테니까. 알겠죠? 그럼 너가 이 집을 병한테 팔아라. 병 제3자. 제3자는 아무것도 모르게 사겠죠? 도박채권 때문에 한 걸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5억이 나온다. 그럼 너가 얼마 가져가고 2억 가져가고 나한테 얼마를 달라? 3억을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알겠죠 지금? 다 들었죠? 오케이. 여기서요 도박채권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그러면 변제 약속한 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런데 갑이한테 대리권을 준 거 이것은 도박채권과 관계없이 자기 집을 팔아달라 이 말이잖아요. 판례가 이것은 유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5억 원의 매매가 있다. 매매도 유효이다. 그러니까 제3자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돈 2억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제 약정은 유효니까 무효니까? 무효니까. 그런데 을이 2억을 가져갔다. 그 2억 가져가는 것 그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죠. 그것만 무효다. 알겠죠? 한번 볼까요? 97번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도박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그 제3자가 계약 당시 그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가로목고 알지 못한 경우 선의이다 악의이다 선의이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소유권 취득 그렇게 써. 맨 끝에다가 소유권 취득 이렇게. 자 그다음 98번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여기 봐봐. 97번은요 사법시험이죠. 길죠? 주택관리사는 이렇게 짧게 나오고 이게 우리하고 시험 비슷하니까 주택관리사도 긴 것을 이렇게 짧게 썼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뭐라 나왔죠?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줄 가로 묶어봐. 위임받은 채권자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대리권 수요는 유효 대리권 수요는 수요 대리권을 주는 것 수요는 유효 이렇게 대리권 수요는 유효 이렇게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동그라미하고 선이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자 그다음에 99번요 99번 여러분 두 번째 줄 끝에만 봐. 노사 간의 합의죠. 여러분 노사 간의 합의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줄 끝에 봐봐.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 등의 처분에 일체 묻지 않기로 보통 이렇게 합의하죠. 노사 간의 합의 동그라미
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이다, 임. 그러니까 설령 누구 일방한테 불리하다가 할지라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자, 100번은요. 아까 비자금 동그라미 비자금.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라고 했지만 그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익 동그라미 은익하게 임치 동그라미 임치. 그래서 은익하기 위해서 뭘 했다? 임치를 했다.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을은 갑의 소비 임치 계약에 관한 반환 청구 줄과 거기 죄송한데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 만약에 103조 위반이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반환 안 해도 되지만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반환 청구하면 노태우가 반환 청구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백화점 수수료죠? 여기 맨 끝에 봐봐. 위약과 약정은 일단 뭐다? 유효. 근데 이것이 무효가 되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무효. 어떻게 할 때?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불륜관계를 단절 줄고 불륜관계를 단절. 이런 불륜관계 단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첩기가 그만둔다 이 말이죠. 바로 밑에요.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103조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103번 무허가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 무허가 호텔에 투숙? 그럼 우리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죠 우리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행위 이렇게 나왔죠. 똑같은 말이죠. 투숙은 뭐죠? 단기 임대차이가 똑같잖아요.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택임대보호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실지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임대를 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공부상의 표시, 즉 건축물 대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임차인으로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건물이 무허가라고 할지라도 주거용으로 살 수 있으면 주택임대보호법에 적용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04번이죠. 불법 원인 급여를 하죠. 불법 원인 급여라면 원칙적으로 뭐라고 했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별도의 약정으로 그 받은 것을 스스로 돌려주기로 특약을 한 경우 맨 끝에 무효가 되지 않아 유효다. 이게 뭐냐? 바로 봐봐요. 옛날에 이러면요, DJ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요. 김대중 대통령이요, 이해창 씨하고 둘이 싸울 때요. 이해창과 싸울 때 대통령 선거 결정할 때요. 뭐냐, DJ가 어디 가냐? 중국을 갔거든요. 중국을 가니까 김영삼 있죠? 김영삼이가 뭐랬냐? 이 밑에 사람들이요. 김대중이가 노태우한테 20억을 받았다. 20억. 이것을 갑자기 우리나라 폭로했어요. 중국 가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갔으니까 김대중이가요, 방어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대중하고 이해창하고는 격차가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터뜨리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지, 게임이요. 끝났는데 뭐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중국 가가지고 뭐죠? 세수하기 전에 갑자기 한 대 얻어맞았죠? 세수하기 전에 바로 나가지고 뭐라 했냐? 내가 20억 받은 거 맞다. 불법원인 급여죠. 노태우 돈이니까, 불법원인 급여니까.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았다. 알겠죠? 거기서 당을 운영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것을 다시 반환하겠다. 그래서 와서 반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환할 수 있냐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대법원이 반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원래 불법원인 거는 준 사람이 반환 청구를 못 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받은 사람이 스스로 주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스스로 주는 것이 103조의 위반인가 아닌가를 보고 스스로 반환하는 것이 103조의 위반이면 안 되지만 받은 사람이, 준 사람이 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받은 사람이 스스로 주는 것, 그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봐.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냐면 이것이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강박은 원래 취소할 수 있는데요, 무효가 되기도 해요. 그럼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박이 취소한다 그러면 뭐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강박행위를 한다. 위법하게 강박행위를 한다. 그러면 의사 결정의 자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 또는요, 여기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이 된다. 다른 말로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이렇게요. 이런 경우는 강박이 무효가 되고요.
이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강박은 무조건 취소예요. 알겠죠? 그럼 뭐냐?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 취소는 의사결정을 제한받았다는 것은 공포심을 느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취소예요. 무효가 되려면 박탈하고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돼.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것은 때로는 취소가 되고 때로는 무효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무효와 취소의 뭐라고 한다? 이중효라고 얘기해.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한다. 뭐죠? 미성년자 17살짜리가 술이 만취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 만취해가지고 미성년자가. 그럼 미성년자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놈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갑이. 그러면 만취니까 뭐죠? 무효가 되죠. 의사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잘 나와. 무조건 취소야. 강박은. 뭐 국가기관이 강박을 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필요 없어. 무조건 취소예요.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 그럼 박탈은 뭐지? 이런 거죠. 여러분 영화 보면 재건축한다고 나가라 가는데 안 나가죠. 보면 꼭 누가 안 나가요? 여자 주인공하고 잘생긴 여자 주인공하고 제일 힘없는 할아버지하고 둘이 안 나가. 알겠죠? 다른 사람 다 나갔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깡패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 잡아가가지고 창고에 끌고 가가지고 두들겨 패도 안 되죠? 할아버지한테 지장 찍으라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면서 안 찍죠? 그럼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 손목을 끌어다가 서류에다가 지장을 찍어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는 의사를 결정할 자유가 있어 없어? 없죠. 끌어다 찍었으니까.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네 우리 딸내미를요 납치해가지고 돈을 100만 원 입금하지 않으면 딸내미를 죽이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경우는 뭐란다? 극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한 경우의 의사결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강박 취소.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다. 이런 말이 있다 해가지고 절대로 무효다 그러면 안 돼. 무효라는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박탈, 극심.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맨 끝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됐다 필요 없어. 국가 공권력 행사했다 필요 없어. 이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안기부에서 예를 들어서 안기부, 지금 안기부가 뭐죠? 국가정보원인가요? 국가정보원에서 또는 뭐죠? 검찰에서 경찰에서 고문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해서 언제나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뭐는 할 수 있어도 취소할 수는 있어도 무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106번은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그럼 무조건 뭐다? 무조건 뭐? 취소야, 취소. 그다음에 박탈 뭐죠? 강박 무효라고 되어 있죠.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뭐라고? 극심. 동그라미. 알겠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 박탈. 이렇게 대할 때만 무효가 돼. 그러니까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극심.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이 말이 있어야 되고 이 말이 없으면 절대로 이것을 무효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요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효과 있죠? 효과 이것은요 그럼요 뒤에 이중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법령이 있죠? 여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해도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내일 있죠? 내일은요 우리가 그 저당권에서 물권법에서 저당권 강의 하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강의 하나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 이 뒤를 연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요 이거 내일 꼭 가져오시고 내가 말했었죠. 광고했죠. 다음에 이거 다시 가져오면 실비를 제공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먹고 살만 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꼭 가지고 오세요. 무슨 말 알겠죠?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